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예뻐라. 새콤달콤해. 여러분, 이 새콤달콤하고 맛있는 토마토 누가 재배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에 들어와 농부의 길을 걷는 청년들. 이들의 꿈과 열정을 먹고 붉은 토마토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충남 당진시 성문면, 이곳에 청년 농부들의 꿈이 익어가는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뭐야, 여기? 지금은 토마토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마토 케첩 만드는 공장 같아요. 아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긴 공장은 아니고 토마토를 직접 키우는 농장입니다. 아니 근데 농장하면 이렇게 나무도 보여야 되고요. 흙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농장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농장이고요. 스마트팜 온실입니다. 우와. 농부의 자부심이 가득 담긴 첨단 온실에서는 탐스런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밑에 바닥이 흙바닥이 아니에요. 토마토가 공중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이 지금 수경재배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조만한 배지들이 땅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드리퍼인데 네. 이게 얘네 밥줄이에요. 밥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물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와, 너무 일반 물이 신기하다. 아니고 얘네가 좋아하는 양분을 타서 줍니다. 그럼 얘네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좋아하는 영양분만 쏙쏙 빨아먹으니까. 맞습니다. 농촌에 새바람을 몰고 온 스마트팜. 비가 오면 온실 천장을 닫을 수 있고 습도가 높을 땐 자동으로 실내 팬이 가동돼 습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첨단 기술이 만들어주는 셈이죠.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스마트팜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광도 조절을 어떻게 닫거나 해서 조절할 수 있고 습도 그리고 뭐 병해충의 유입도 저희가 차단을 웬만큼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하늘이 짓기보다는 저희 사람이 짓는다는 게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와, 저도 스마트팜 하고 싶은데요. 그럼 저희의 5번째 멤버가 되어주세요. 아니, 두 번째 멤버가 아니고 제가 5번째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농부님 말고 다른 청년 농부가 또 계신 거예요? 네. 또 다른 청년 농부를 만나러 찾아간 곳에서는 컴퓨터와 씨름 중인 청년 농부를 만났습니다. 여기 들어가 봐도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또 다른 공간이에요. 컴퓨터가 있는데 예, 예.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지금 온실을 전반적으로 환경 관리를 제어하는 곳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마트팜의 스마트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복합 환경 제어 시설을 비롯해 자동 관수 시설 등 정보통신 기술이 촉망라된 스마트팜. 각종 센서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민정욱 씨는 프로그래머로 일한 경력이 있어서 기기 조작이 남들보다 쉬운 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건 네, 뭐 네.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지금 비농을 하기 전에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는데 혹시나 제가 농사를 짓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획하면서 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젊은이들의 열정 대단하십니다. 오. 화이팅 넘쳐요. 아,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출하 준비로 바쁜데요. 스마트팜의 막내이자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효옥 씨를 비롯해 군 전역 후 농부가 되기로 결심한 훈민 씨까지 4명의 청년 농부들이 완숙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위로 전역을 하고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업종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농업에 좀 미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했으면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이게 형 누나들과 함께 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함께 하면서 힘이 덜 들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4사람이 완전체로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처음엔 농부라는 길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첫 수확의 결실까지 맺게 된 4사람.
힘들 때마다 함께 의논하며 격려해준 덕분에 초보 농부의 길이 조금은 수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안 되면 제끼면 안 되나? 회의하시는 모습에서도 열정이 느껴져요. 아니 근데 이 네 분의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다 경상도에서 왔거든요. 경상도에서요? 네. 저희가 이렇게 귀농을 준비하면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당진에 이렇게 인큐베이팅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영농 창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 농부들은 올해 1월부터 이곳에서 토마토 재배를 시작했고 현재 매일 5kg 200상자가량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빛나는 노력과 함께 당진시 그리고 연계된 교수님들의 교육 덕분에 성과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00원이 1등인 것 같은데? 진짜? 지금 7,000원, 6,000원, 5,000원.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저도 같이 웃어요. 응. 저희가 가락시장에 지금 물건을 내고 있는데 거기서 전국 물건이 다 모이거든요. 거기서 근데 최고가를 찍어가지고 저희가 1등을 했다는 와, 감사합니다.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 돕기에 나섰는데요. 청년들의 꿈만큼 튼실하게 자란 토마토. 이곳의 토마토는 유럽종으로 껍질이 얇고 단단한 데다 보존 기간이 길어서 소비자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향이 네. 토마토 향이죠? 맞습니다. 아, 좋다. 되게 새콤한 향이 나요. 2박 3일 계시는 걸로. 7월 말까지 수확이 끝나면 8월에 다시 심어 10월에 또 한 차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땀 흘린 만큼 정직한 대가를 안겨주는 농업의 매력에 청년 농부들도 흠뻑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 농장이 미래지향적인 좀 농장의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의 손과 정성이 꼭 필요하고요. 그게 그래요? 있어야 맛있는 토마토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농부님 손 한번 볼까요? 역시 사람의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였군요. 대단하십니다. 청년 농부들이 정성으로 키워낸 토마토, 그 맛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확실히 껍질이 단단한 게 쫄깃쫄깃한 맛도 있어요. 새콤달콤하고 과육은 또 네. 아니 이렇게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 이걸로 요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생으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저의 금손으로 오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디저트 첫 번째는 꿀과 함께 갈아 마시는 토마토 주스, 그리고 초록의 채소들과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치즈를 올려 카프레제로 즐기기에도 좋은데요. 맛과 영양을 더욱 끌어올린 토마토 디저트 삼총사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들기는 정말 간편하지만 몸에 건강한 그런 요리들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샐러드부터 카프레제 그리고 토마토 주스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짠! 짠! 땀 흘리고 일한 후에 맛보는 토마토 주스는 어떤 맛일까요? 와 잠깐만요. 엄청 신선하다. 이 과즙이 네. 입안에 가득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부드럽게 꿀떡꿀떡 넘어가고요. 맞습니다. 진짜 맛있다. 모짜렐라 치즈와 발사믹 소스, 그리고 토마토의 만남 카프레제. 보기만 해도 신선함이 가득 전해지는데요. 와 완전히 색다른 맛이에요. 그렇죠. 이 토마토의 그 아삭아삭한 맛에다가 네. 치즈의 고소한 풍미가 와인 안주로 딱일 것 같아요. 최고 최고. 네. 갓 수확한 토마토에 상추와 견과류를 더해주고 발사믹 드레싱을 뿌려 맛보는 토마토 샐러드는 어떤 맛일까요? 입안 가득 차는 그 토마토의 풍미. 확실히 씹는 맛이 있어요. 안에 또 과즙은 또 굉장히 풍부해서 그 아삭아삭한 식감에다가 풍부한 과즙까지 먹으니까 그 토마토의 그 식감이 조화가 너무너무 좋네요. 2년의 스마트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진에 자신의 농장을 마련해 본격적인 농부의 길을 걷고 싶다는 청년 농부들.
침체된 농촌에 활력과 희망을 안겨줄 이들의 푸른 꿈을 응원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차근차근 배워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여기 정착해서 멋진 농부가 되는 게 저희 일단 목표입니다. 여기서 환경 관리 그리고 시스템 같은 걸 열심히 잘 배워서 건강한 농부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저만의 멋진 농장을 지어가지고 일반적인 관행농법을 하는 농부가 아닌 좀 스마트한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하고 공부도 해가지고 멋진 여성 마이스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젊은 청년 농부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도시에 살던 청년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일에 평생을 걸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서툴지만 땀 흘려 일한 만큼 보람을 안겨주는 농업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청년 농부들. 청년 특유의 활기와 스마트한 농법으로 농촌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의 노력과 열정이 단단한 토대가 돼서 이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관령 휴게소 인근에서 산불이 시작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한 해는 사건 사고가 참 많았는데요. 하반기에는 더 이상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민년 호랑이 기운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쳐 봐야겠습니다. 호랑이 달 호랑이 날 호랑이 시에 이제 그 당근일이 끝난 거를 이제 사인검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 4마리의 기운이 외적의 침입과 재앙을 막아준다고 믿었는데요. 이 특별한 전통검을 복원하고 있는 장인 만나봤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한 전통 도검 제작 공방.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이분은 한국 전통 도검의 맥을 잇고 있는 이상선 명장인데요. 지금 무슨 작업 중이세요? 이게 이제 상감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보면 이제 고등이라고도 하고 방패라고도 하는데, 이 어떤 문양을 이제 전통 문양을 파서 그 호물을 이제 은이나 금으로 메꾸는 작업을 이제 그 상감 작업이라고 그래요.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통 도검을 만들어 왔다는 이상선 명장. 주로 어떤 종류의 칼을 만드실까요? 내가 이제 주로 하는 게 검하고 도를 주로 하는데, 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수련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가지고 가시고, 검 같은 거는 이제 거의 벽사검으로 많이 나가요. 이제 집안에 그 해문을 물리치는 이제 그런 기운이 있다 해가지고서 이제 소장하는 분들이 이제 검을 많이 주로 소장하고. 그 중에서도 올해 특별히 신경 써서 작업하는 건 바로 호랑이 인자가 4번 겹칠 때 만드는 사인검. 호랑이 달 호랑이 날 호랑이 시에 이제 그 당근일이 끝난 거를 이제 사인검이라고 하는데, 그 꼭 사인이라고 사인검만 있는 게 아니라 도도 있고 검도 있고, 한 가지로 통일돼서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도도 있고 검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호랑이의 기운으로 사악한 기운을 모양과 형태가 어쨌든 간에 호랑이 기운, 그러니까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 만든다는 사실. 올해 2월 18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2시간 만에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글씨 조금 들어가고 이제 별자리 조금 들어가고 하는 것 같은 건 한 3개월 정도. 또 이제 옛날 거 이제 재현품 같은 건 뭐 별자리하고 글씨가 많이 들어가도 그런 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그 상강기법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거예요.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그마치 수개월. 그렇다면 전체 작업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딸이 돌아오면 이제 그
당금질을 해서 칼날을 만들어 놓는 과정.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각하고 상감하고 또 그 칼 자루에 들어가는 이제 장식이라든지 칼집에 들어가는 장식이라든지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을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세세하게 하려면은 아주 길고 좀 복잡해요. 이맘때쯤은 보통 칼날에 무늬를 새기는 시기. 수많은 작업 과정 중에서 오랜 시간을 공들이는 게 상감이라면 사인의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과정은 담금질입니다. 2시간 내에 이제 열처리가 끝난 거를 또 열처리가 잘 안 됐다고 또 다음에 또 열처리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사인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건 기준은 그 2시간 내에 이제 담금질이 열처리가 잘 된 거를 완성 짓는 게 사인검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많은 과정 중에 담금질이 사인의 기준이 된 이유. 모든 나쁜 기운을 불에 태우고 좋은 기운만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호랭이에 이제 호랭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제 담금질을 해서 이제 그 제작을 해서 완성을 짓는 게 이제 어떤 나라고 칼의 문화는 다 있는데 유달리 어떤 기를 부어서 칼을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전통검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 사라졌는데요. 이상선 명장의 끈질긴 연구 덕에 하나둘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전통을 잇는 작업에 보람과 긍지가 가득한데요. 작업장 한편에 위치한 전시실에 가면 그동안 만들어온 전통 도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궁중에 이제 어떤 작기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뭐 해놨던 원월도가 오고 저 철대하고 또 현종사에 있는 이신진 양은 그 도 재현한 거 있고 이제 뱀 마냥 이제 구불구불한 이제 사검이라고 해서 이제 검신이 이렇게 뱀 마냥 구불구불한 이제 그런 칼도 이제 검도 있고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쓰임새가 천차만별이 되는 칼. 이상선 명장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도 같아야 한다며 작업할 때 꼭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고 뭐 내가 마음이 안 좋은데 좋은 그 기운을 가진 칼이 나오겠어. 항상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일하고 그 기분이 뭐 살다 보면 기분이 언짢을 때는 그때는 나 작업 안 해요. 전통 칼에 담긴 의미 그리고 장인 정신까지 완벽히 재현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그가 전통 칼을 처음 만든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거 만들어서 내가 가지려고 하다가 내가 칼 만드는 사람 됐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내가 칼을 본 게 16살 때인가 17살 때인가 그 영진항 지사진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 종묘에서 그 지사진에 하는데 거기서 이제 칼을 봤지. 그리고 그 칼을 내가 그 칼을 만들어서 내가 갖는다고 이제 그걸 배운 게 지금 이제 이 직업이 됐어.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쉽지 않았던 전통 칼 복원 작업. 정확히 전래되는 방식이 없어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근데 그 당시는 칼 만드는 공방이 없었어. 뭐 대장간에 가서 뭐 심부름도 오고 여러 가운데 가서 다 왔는데 이제 오리지널 스승은 없지. 전부 독학이라.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복합을 시킨 게 이제 지금 이제 칼이 된 거지. 그렇게 흘러온 세월만 자그마치 50년. 12년마다 돌아오는 사인검을 만든 지도 벌써 올해로 3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3번 했는데 3번 한 것도 아주 하늘님 천지시면 감사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 3번을 건강하게 내가 할 수 있던 거는 저는 그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12년 후에도 뭐 생각은 하고 있어.
그때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건 내 욕심이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 지금은 아들과 함께 전통 도검 제작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더 이루고 싶으신 것도 있을까요? 뭐 건강하게 칼 많이 만드는 게 계획이고, 이때가 이제 칼을 하면 이제 꿈꿨던 거는 이 칼을 이제 전시를 해놓고 이제 전시 공간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칼이 뭐고 검이 뭐고 지식을 쌓는 게 이제 그것밖에 없어. 호랑이의 기운으로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조선 왕실의 칼 사인검. 올 하반기는 이 기운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가 반 이상이 지나간 걸 믿기시나요?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아우 아니지. 나이 따위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청춘은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젊음을, 이 청춘을 만끽하러 가보시죠. 청춘, 듣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설레는 단어죠. 지금 여기 젊음을 동력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청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의 리포터 유혜청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젊은 패기가 똘똘 뭉치는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특별한 체험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걸 하나요, 저는? 일단 저희가 뭘 뽑으러 갈 거예요. 뭘 뽑으러 간다고요? 네, 일단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네, 가요. 뭘 뽑으러 가는 걸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그냥 자판기잖아요. 그냥 자판기가 아니라 네.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는 자판기예요. 그렇구나. 여기 다 있네요, 카메라들이. 추억의 필름 카메라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 카메라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희? 저희가 여기서 카메라를 뽑아서 이제 골목 투어를 할 거예요. 필름 카메라로 골목 여기저기를 촬영하면서 숨겨진 이색 공간을 만나는 투어. 좀 생소한가요? 나만의 개성으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청년들 덕분에 골목이 살아나고 있다는데요. 그 골목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정처 없이 저희가 그냥 걸으면 되는 건가요? 일단 필름 카메라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발길 닿는 대로 가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와, 근데 진짜 골목이 엄청 좁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지 않고 거의 비어있던, 잘 다니지 않았던 골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골목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 너무 예뻐요. 이거 사진 하나 남겨도 너무 좋겠는데요? 여기 구경해도 돼요? 그럼요. 우리 가봐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인터뷰 좀 할게요. 여기는 또 어떻게 좀 자리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요? 충주에서 나고 자란 충주 사람은 아닌데요. 저희가 외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런 낡은 골목과 버려져 있던 집들이 매력이 있어서 이쪽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너무 예쁜 공간들이 많아서 제가 또 여기서 좀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네, 예쁘게 찍어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약 4년 전부터 충주시에 모이기 시작한 청년들. 외지인이 80%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 똑같이 낡고 좁은 골목에 매료됐고 현재는 15명 정도의 청년들이 10여 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오래된 것이 주는 편안함에 젊음이라는 색이 입혀져서 죽어가던 골목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구도심에 대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뭔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머 대표님 여기 뭐예요? 여기 너무 예쁘다. 알록달록하고요. 어머 여기 뭐예요? 무인 커뮤니티 룸이라고 해서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이제 취향을 공유하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 누가 한 걸까? 바로 접니다. 아 대표님이세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현지 가이드가 들려주는 골목과 사람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감과 공유의 공간인데요. 로컬 크리에이터와 방문객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죠. 이렇게 멋진 공간을 여기다가 시작하시게 된 뭐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머무는 공간에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근데 머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이곳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체험을 좀 권하시나요?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에 가서 원데이 클래스라던가 필름 카메라 투어 그리고 그림 색칠하기 투어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골목 투어에서 원데이 클래스 빠지면서 빠져.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골목 투어 중이거든요. 근데 뭐 지나가다 여기 뭐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렸어요.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도자기 공방이고요. 도자기 체험 가능하세요. 저 그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저 오늘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 쓰임새 없이 비어있던 오래된 건물. 하지만 이 느낌 자체에 반한 청년은 꿈을 이룰 둥지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무모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본 거죠. 구도심으로 오셔서 이런 공방을 차리셨어요. 뭐 이런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낡은 느낌 아니면 누군가가 사용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을 느꼈던 편이고 나중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걸로 공방을 하나 오픈을 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충주에 왔을 때 어쩌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됐어요. 한때 대도시를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났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구도심에 생명을 불어넣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저는요 대표님 골목 투어 하면서 이 골목의 정겨움 느꼈죠. 또 이런 체험도 하죠. 무엇보다 이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패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힐링까지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실제로 오시는 분들도 에너지가 가득해지고 행복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필름 카메라 투어의 마지막. 카메라를 반납하면 끝나는데요.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스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SNS나 이런 데 올리실 수도 있고 원하시면 인화도 가능하고. 청년 창업가들의 투어는 모두가 퇴근한 시간에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만나서 상의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열띤 막 토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달에 있을 또 담장 프리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매달 한 번씩 플리마켓을 열고 있는데요. 골목 상인들과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타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까지 함께하는 마켓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자원이나 열정, 에너지는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꼈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람들 간에, 이웃 간에 관계의 확장, 스케일업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쫙 사방으로 다 너도 나도 잘 되는 방식을 택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골목은. 좀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게 봐주셔서. 진짜 응원할게요.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건물도 삭고 거리도 황폐해지죠. 낡아버린 골목길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담장이 청년들로 인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골목으로 놀러 오세요. 보면 볼수록 애정은 깊어지고 알면 할수록 자부심은 커지는 곳.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의 역사와 멋,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포항 시민들의 삶터이자 쉼터인 형산강. 우리의 역사와 추억들이 모여있는 강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내가 사는 동네를 알고 배우며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답사기. 지난 시간에 형산강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봤는데 형산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강이라는 것이 그때도 흘렀고 지금도 흐르고 또 미래에도 흐를 거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형산강은 삶의 현장으로서의 형산강, 그리고 이제 현재 힐링의 공간, 수변 공간으로서의 형산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형산강의 역사, 우리 포항과 함께 해온 역사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50년대 6.25가 있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 산업 현장으로서의 형산강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도 유유히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흐르고 있는 이 형산강이 그동안 어떤 역사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을까요? 오늘 그 배움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 볼까요? 그러시죠. 형산강 주변으로 조성된 도시숲. 해도 도시숲은 아름답게 조성된 산책로 덕분에 포항시 맨발 걷기의 명소이기도 한데요. 이곳에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형산강과 6.25 전쟁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형산강은 강변을 따라 걷는 것도 좋지만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이렇게 멋진 도시숲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숲 안에는 역사를 담고 있는 각종 조형물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숲으로 조성되기 전부터 있었던 어떤 위령탑인데요. 사실 형산강에는 우리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호국의 달인데 우리 포항하면은 6.25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는 등 파죽지세로 내려오다가 최후의 방어선이 구축 드디어 된 곳이 이곳 포항입니다. 즉 포항을 잃으면 우리나라를 다 잃는 그런 셈이었죠. 그때의 방어선이 이 형산강이었고요. 이 형산강 전투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북한군과 국군의 사상자가 흘린 피로 이 형산강이 붉게 물들었다 해서 형산강을 혈산강이다 할 만큼 이곳 전투가 치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기록이 지금 충원탑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예, 뭐 그림으로도 남아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사진은 제가 구하지는 못했고요. 종군 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직접 참여하여서 그 현장을 그림으로 남긴.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큰 화폭으로 남아져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군대 막사에서 사용하던 재생지, 누런 재생지에다가 형산강 전투를 그린 그림이 오히려 그때의 감흥을 더 불러일으키는데 그 그림은 다행히 포항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이죠. 그 6.25의 아픔은 사실 포항 시민들에게는 큰 긍지로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형산강 이쪽에 6.25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이참에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 6월이잖아요. 알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산강이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길 포항운하. 생태적으로 복원된 뒤 포항운하 역시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곳 또한 전쟁 이후 포항과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산업화의 역사가 담긴 곳이기도 하죠. 전쟁의 아픔을 형산강과 함께 포항이 겪었다면 그 이후에 산업화의 성장도 포항이 함께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큰 만이 우리 영일만이고요. 그 영일만으로 흘러드는 강이 형산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산강과 영일만이라는 입지 조건은 결국은 이러한 어떤 산업단지, 제철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50년대에는 이 나라를 지켜냈던 어떤 전선의 마지막 교두보로가 되었었고요. 이제 19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 근대화가 필요할 때는 또 우리나라 근대화의 어떤 기지로서의 우리 포항 형산강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 형산강이 없었다면 지금의 철강 여러 기업들이 지금처럼 성장하고 자리 잡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강들이 결국은 어떤 그 산업 용수라든지 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에서 해서 어떤 수출이라든지 그걸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어떤 이런 입지 조건은 산업단지 조성에 큰 역할을 한 건 맞죠. 예, 대한민국의 성장, 비단 포항만의 성장이 아니죠. 대한민국 성장 발전에 지대한 공헌은 사실 이 형산강에 형산강이었다.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배우네요.
형산강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송도해수욕장, 고운 모래사장, 그리고 도시와 가까운 위치 덕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형산강의 미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형산강이 지나는 수많은 곳들 중에서 이곳을 마지막 장소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 뒤에 보이겠지만 형산강이 결국은 바다로 만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네. 형산강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산에서 출발을 해서 경주를 거치고 포항으로 와서 드디어 바다를 만나거든요. 사실 강의 최종 목적지는 항상 바다입니다. 그렇죠. 형산강이 울산에서 시작해서 63.34km를 달려서 이곳 영일만 동해 바다를 만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실 이 형산강은 여태도 그랬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함께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들 형산강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갖고 와야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부조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어떤 구한말의 그 어떤 먹거리에서 시작되었다면 이 1950년대에는 어떤 저항의 역사, 그리고 1970년대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어떤 현장,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해양 레포츠에 관심이 많고 해양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포항은 바다도 갖고 있지만 이러한 형산강이라는 큰 물줄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줄기를 이용한 해양 환경, 그리고 해양 어떤 스포츠, 이런 것들이 우리 형산강에서 살려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형산강에 대해서 두 번에 거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포항의 역사는 형산강과 함께 왔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 포항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더불어서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휴식처로서 오랫동안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네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산강을 따라 늘어서 있는 우리 동네 이야기들 속에는 포항의 역사와 포항 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의 미래를 함께할 형산강,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야겠습니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할 담비 같은 음식 냉면. 다양한 재료를 써서 냉면의 면을 만들 수 있다는데 쫄깃한 식감, 알록달록한 색감, 오늘은 눈으로도 먹어보자. 특별한 면을 찾아온 곳은 푸르른 담양. 평범한 외관과 달리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대나무도 예술이야. 2004년도부터 어머니가 운영을 해왔고요. 지금은 제가 도맡아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담양을 담뿍 담다라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 그릇에 담양을 담뿍 담아서 내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갈비 전문점에서 시작해 국수, 냉면까지로 확대한 이곳. 담양을 담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 떡갈비 국수예요. 저희는 담양의 유명한 떡갈비와 국수를 한 그릇에 담아서 같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양하면 대나무잖아요. 그래서 대닐가루를 첨가해서 건강한 메밀가루와 합치게 되었습니다. 쫀득한 맛을 위해 메밀가루를 사용. 거기에 초록초록한 담양도 한껏. 대나무의 향과 색을 느낄 수 있는 황금 비율로 섞어. 일단 향부터 다르고요. 일단 식감과 색깔이 있어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뽑아내서 담는 면. 쫄깃함을 위해 샤워하자 면들아. 고기 좋은 면이 맛도 좋은 법. 예쁘게 돌돌 말아 먹음직하게 세팅. 죽순, 버섯 등 지역에서 직접 공수한 농산물들도 함께. 떡갈비도 빼놓을 수 없지. 매콤한 양념 뿌려 갖가지 고명과 슥슥.
죽순과 한 입, 떡갈비 올려서 또 한 입. 이곳의 또 다른 별미는 바로 이 만두. 돌돌 쌓인 댄잎면이 만두의 바삭함을 한층 높여주지. 비빔냉면이지만 간장, 들기름으로 즐긴다. 바삭한 만두도 잘 어울리네. 과일과 젤리로 마무리. 타지에서도 오픈런해서 먹는 진짜 맛집. 담양의 좋은 자원들을 사용해서 좋은 음식들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담양을 알 수 있게, 멀리 알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긴 어떤 냉면이 맛있을까? 메인 메뉴는 물비빔면이라고 그 비빔냉면에 그 동치미 육수가 조금 이렇게 부어져서 같이 나오는 그 물비빔면입니다. 추천 메뉴로 부탁드려요. 그런데 물이 왜 이렇게 하얗지? 혹시 사골 육수? 그 사골을 오래 푹 과갖고 낸 사골 육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 가게가 냉면 전문점으로 있다 보니까 냉면을 드시기 전에 냉면이 찬 음식이니까 그것을 그 따뜻한 육수로 속을 달래고 같이 이렇게 그 냉면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냉면 조리. 이 하얀 가루가 밀가루도 또 메밀가루도 아니라던데. 예, 고구마 전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양도 좋고 속에도 좋은 고구마 전분. 고구마 전분은 99%, 나머지 1%는 물이라고. 특히 뜨거운 물로 반죽해 면이 더욱 탱글탱글. 이곳도 역시 주문 즉시 뽑아내는 면. 면도 굉장히 얇네. 난 이렇게 먼저 비벼주는 게 좋더라. 이곳의 별미는 직접 담근 동치미 육수. 저희는 동치무만 100% 사용을 합니다. 직접 동치미로 담아서 그걸로 물냉면 육수로 쓰고 있습니다. 동치미랑 고구마, 이건 절대 못 참아. 비빔냉면에도 육수를 넣어 시원하고 촉촉하게. 육수가 있으니 비비는 것도 훨씬 부드럽네. 면이 얇으니 많이 먹을 수 있고 먹어도 채하지 않는 게 고구마 면의 장점. 냉면 먹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역시 고기지.
이 조합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같이 나온 고기 열무김치랑 먹어도 금상첨화. 제가 뭐 할 수 있는 날까지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뭐 저희 그 가게 오시는 분들한테 맛있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래오래 요리해 주세요.